이게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올라온 얘기가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라 좀 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 겸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의 강남훈 회장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이 최근에 심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버스 전용 차로 진입 같은 걸 허용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전기차가 진짜 잘 팔리려면 어떤 걸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 22일에 제35회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이 열렸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강남훈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1, 4분기에는 작년보다도 25% 이상 감소해서 우리 전기차 시장의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5만 7,823대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고요. 1, 4분기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2만 5,416대로 29.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거죠. 요약하면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2030년 전기차 보급 420만 대라는 정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전기차 전환 동력을 상실해서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늘리고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고 친환경차 전용 차선을 설치한다. 세 번째는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을 할 때 친환경차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상 자동차 신입연합 대표도 뭐라고 했냐? 일부 구간에 한해 시범적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전기차 진입 허용이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정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가 고려돼야 한다, 이게 주장이 근거였고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논란도 많을 것 같고 실효성을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요약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뭐 이런 주장이 있으면 다른 주장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어요? 주장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제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그냥 카니발을 생각하면 됩니다. 카니발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뭔가요? 국내에 팔리는 미니밴 중에 스타리아랑 유일하게 9인승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6인 이상이 타면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고 이런 게 일종의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명 카니발이 잘 팔리는 이유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이 잘 팔리는 이유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9인승 모델을 기준으로 3.5 가솔린 모델은 3,470만원부터 2.2 디젤 모델은 3,665만원부터 1.6 하이브리드 모델도 3,925만원부터입니다. 중간 트림, 중간 옵션을 감안해도 4,500만원 아래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차란 겁니다. 우선 이 정도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미니밴이 없다는 게 첫 번째 구매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슬라이딩 도어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옵션 사양을 갖춘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차를 타려면 카니발 아니면 스타리아, 이것도 싫다면 수입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차는 가격대가 너무 다릅니다. 시에나 같은 차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가성비 차에 속합니다.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러운 미니밴은 혼다 오디세이로 인식되는데 시에나 국내 가격은 무려 7천만원이 넘습니다. 즉 비슷한 급에서 대안이 없다는 것도 카니발이 잘 팔리는 이유 중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 진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버스 전용 차로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요. 버스 전용 차로 교통 체증도 급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간판, 도로 도색,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할 건 전기차가 안 팔리는 진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버스 전용 차로 진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크게 보급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미 차종은 충분히 많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잡혀야 접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구매 보조금 없이 하이브리드 차랑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접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게 아니라 따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주차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뺏어버리면 그에 따른 반발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는 주차장은 자리가 훨씬 넉넉해야 합니다. 기본 30분 이상은 충전을 해야 하고 주거 공간이면 아예 퇴근 후에 차를 안 쓰는 동안 충전을 할 수밖에 없어서 더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예산을 괜히 추가할 게 아니라 주차 구역에 이미 투입하고 있는 예산, 검증되지도 않고 유지 보수도 제대로 안 하는 충전기 회사에 세워나가는 보조금 예산, 이런 것부터 아끼고요. 이런 거 아껴서 전기차 전용 주차 건물을 지어버리면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걸 보고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인증 충전기, 유지 보수도 안 되는 충전기에 보조금을 수천억씩 주는 것보다 이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관리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정부가 주차장과 충전기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주차장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평소에는 공영 주차장처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주변 상가 이용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정도만 내게 하고 나머지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공영 주차장 비용만큼 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친환경 사업도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놀고 있는 아파트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늘리고 처벌 수위와 벌금을 강화하면 불법 주정차를 반강제적으로 할 수 없게 되니 자연스럽게 새로 지은 공영 주차장 이용자 수도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주차장과 충전기 수익을 벌어들이고, 이런 걸 우리는 순환 경제라고 말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 지역부터 이런 사업을 점차 늘려가면 주차난이 해결되고 전기차 인프라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회수도 가능하고 기대 효과가 충분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비 인프라입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만 전기차 전문 정비사가 있는 건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소모품은 비교적 적지만 사고가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정비사도 있어야 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수리해 줄 수 있는 정비사도 있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블루엔즈, 오토큐, 그리고 그 외에 카센터 같은 곳에도 전기차 전문 정비사가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됐다면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있나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친환경차 사업 관련 문제란 겁니다. 처음 추진은 미흡할 수 있지만 이미 정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세워나가는 예산을 잡아서 아끼고 방향을 명확하게 잡을 때란 거죠. 이미 구매 보조금은 제 역할을 제때 못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매 보조금의 역할은 뭐라고 했나요? 단순히 차주들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구매 보조금을 기반으로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부추겨야 한다. 이게 숨어있는 진짜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못했습니다. 전기차끼리의 경쟁을 넘어서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 차와의 가격 경쟁이 확대됐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든 전기차 전용 차로가 생기든 오히려 그에 따른 기회 비용만 날리는 꼴이라고 보는 거죠. 앞에서 버스 전용 차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여기에 또 어떤 주장이 따라왔냐?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근거 부족이라고 봅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2030년까지였던 걸 2040년까지도 미룰 수도 있는 거고요. 420만 대였던 목표를 350만 대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탄소 제로를 실천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유럽하고 미국은 뭔가요? 미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랑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 속도를 조절하기로 합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보급은 그 나라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비롯한 경제적 해석, 그 나라 지도자한테 끼칠 정치 외교적 해석을 배제하면 설명이 안 되고요. 저는 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제 차주들도 공감할 수 있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제안을 내놨으면 합니다. 물론 버스 전용 차로 진입이나 전기차 전용 차로를 따로 만드는 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보도된 내용들만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투자 비용 대비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지 이런 게 의문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버스 전용 차로 진입을 허용하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